저의 답은요, 일단 우리의 인류의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저는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분들의 출현과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종교이자 문화의 발생. 이것이 저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도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세계, 이슬람의 세계, 불교의 세계, 동아시아의 유교의 세계. 이게 문화의 근저의 작동을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류사의 첫 번째 대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를요, 프랑스 혁명 등을 산업혁명 대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동전의 양면이긴 해요. 근데 저는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형성 발전되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의 삶을 민주주의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주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을 두 번째 대사건으로 들고요. 세 번째 대사건은 역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악마성,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해서 세상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이 경고들, 이것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의 지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챗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볼게요. 헐, 챗GPT가요, 프랑스 혁명, 2차 세계대전,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 이 세 가지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저하고 두 가지는 일치했고 한 가지는 달랐어요. 사실 저는 이 챗GPT가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을 3대 사건의 하나로 든 것은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역시 영어 자료, 세계사, 세계적 수준의 여러 정보들, 여기에 현재 챗GPT가 아주 강하게 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놀랍네요. 이게요, 아까 제가 갖고 있는 통찰이 챗GPT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챗GPT와 인간의 경합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경합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사실 좀 예측한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안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챗GPT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가면 정말 대단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코딩과 관련해서도요, 어떤 것을 코딩해줘 라고 아주 구체적인 코딩의 과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정확한 코딩을 해와요. 저하고 대결하면서 뭘 보셨을까요? 관점, 통찰이 들어가는 거, 이 큰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충분히 챗GPT가 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여러분들은 챗GPT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발한다고 할 때 사실은 문제를 분할하지 않습니까? 태스크를 분할하는 것은 제일 큰 영역이에요. 제일 큰 영역이야. 설계의 제일 고도의 수준이죠. 그런 것은요, 결국은 챗GPT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는 고도의 수준의 직관, 통찰 등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기능 분해, 기능 설계,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우리 뭐 하죠? 네, 구체적인 요구 분석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요것도 챗GPT보다 인간이 더 설계의 어떤 개성, 맛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거기에다가 그 세부 기능들이 움직일 때 인풋, 아웃풋에 대한 정의를 하면 결국은 이게 설계단이 이제 구체적인 수준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련도 하고 개발을 할 때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거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인풋, 아웃풋까지 정의를 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11개의 컴포넌트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제 분할을 제대로 하면 컴포넌트식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는 작은 기능과 관련된 것을 GPT에게 코딩을 해줘. GPT가 해온 결과를 내가 복사해서 받아와서 거기에다가 조금 덧대기도 하고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명령을 내려서 챗GPT의 코딩 결과를 또 받아서 추가해서 붙이고 결국은 우리는 설계단을 더 강력하게 준비해서 실행하고 챗GPT가 구체적인 코딩의 친구처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노동 시간을 확 줄여주면서도 우리와 대립하지 않는 정말 유용한 존재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만 하는 낮은 수준의 코딩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전문가로서 자기 위치를 상승시켜 가야 한다는 걸 오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챗GPT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노동 총량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코딩을 포함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혁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일을 줄임과 동시에 정말 개성 있고 정말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잡을 혁신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미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핵심 능력이라고 봐요. 자,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AI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AI를 실제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수준까지 자기를 AI 오리엔티드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일단 독서를 하셔야죠.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포럼이라든지 AI에 대해서 또는 로봇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새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AI, 로봇 등에 대한 전문가가 됐을 때만 챗GPT 시대에 챗GPT를 실제 친구로 함께 일을 함과 동시에 더 고도의 수준의 시스템 개발에 자기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모든 행위의 프로세싱 등을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개발자로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하나의 전략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